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진공무원학원 한국사 교수 박승기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공무원 한국사 심화 강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첫 시간에는 그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제 선사시대와 이제 앞부분을 이야기를 삼국시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요 두 번째는 주로 이제 삼국시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삼국시대 이후에, 신라시대 이후에, 그렇게 뭐 강의량이 많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참고를 하셔서 학습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한국사에 보면 특히 이제 불교 전파 스님들이 시험에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스님들은 제가 좀 이따 이걸 조금 조절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스님들은 우리가 동안 봐왔었던 신라의 의상 원효부터 해서 의천, 진울 이쪽 부분보다 불교 전파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선 보시면 고구려 하면 보덕, 해자, 담징, 해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제 부급 이제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해자 좀 보시면 됩니다. 해자. 자, 해자 같은 경우는 꽤나 이제 그 의미를 좀 둘 수 있는 게 일본의 쇼토쿠 태자의 스승입니다. 쇼토쿠 태자. 이 쇼토쿠 태자가 소위 말하는 일본의 그 천황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물론 천황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꽤나 존경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본 역사에서 고대사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스승이 고구려 스님 해자였다라는 정도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고요. 담징은 여러분 뭐 중학교 때부터 미술 시간에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일본 호류사 금당벽화 불에 타가지고 이제 다시 리모델링을 예전에 좀 했는데, 그다음 먹이라든지 붓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전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뭘 받은 건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뭘 많이 하냐면 우리가 일본에게 전해준 걸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뭐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의 뭐 특징일 수도 있는데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여튼 뭐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니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해관은 잘 안 나옵니다. 자, 백제는 일본과도 굉장히 이제 우호가 좀 깊었죠. 그죠? 그래서 고구려나 신라보다 백제 같은 경우에 좀 더 많은 문화적인 전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인박사 잘 아시죠? 그죠? 일본의 논어, 천장문자 이런 것들을 전달했다. 그 다음에 아직기. 왕인과 아직기는 이렇게 두 개 그냥 묶어버리면 됩니다. 따로 뭐 도토치랑의 스승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 놀이사치계 간간히 시험에 나옵니다. 어느 왕 때 성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불교 불상 이런 것들을 만드는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해줬습니다. 조금 올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성왕과 함께 여러분들 이걸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성왕하면 우리가 나제동맹부터 해서 부여로 전도한다든지 그 뭐 국호를 남부여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업적이 꽤나 좀 있죠, 그죠? 그래서 성왕 관련된 사료를 다 던져서 뭐에 대해서 물어본다. 선지에 맞는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했을 때 놀이사치계가 나오는 가능성이 꽤 많고요. 한 번쯤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사치계는 일본의 불교 불상을 전했다라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성왕과 함께 성왕의 업적이라든지 그 사료에 성왕을 던져놓고 이제 그 선지 찾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아자태자 패스하셔도 되고요. 원광법사 같은 경우도 뭐 세소국의 뭐 걸사표 요거는 요것도 기출입니다만은 요것도 뭐 이제 외워두시면 되고요. 딱히 이제 원광하고 자장 같은 이제 분들은 일본에 큰 나는 영향을 끼치고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역시 이제 요 부분들이 백제 같은 경우는 일본에 영향을 끼친 게 많고요. 신라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호국불교라는 성격으로 좀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원광법사는 세소국의 걸사표 요거는 기출입니다. 걸사표. 그 다음에 자장 뒤에 뭐라 붙이면 됩니까? 자장 율사입니다. 그죠?
자, 당에서 계율종 가지고 왔다. 요거 뭐하고 항상 연계가 됐었죠? 그렇죠. 황룡사 구층 목탑 선덕묘. 그 여러분들이 자장율사 이꼴 계율종 이꼴 뭐 선덕여왕 찍고 그다음 뭐 황룡사 구층 목탑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로 쭉 연결시켜서 스캔을 딱 뜨시면 요거는 기출이 제법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장율사의 어떤 뭐 유학 갔다 오고 어쩌고 저쩌고 뒤에 문제가 한번 나올 텐데 요런 스토리를 좀 걸어가지고 호국불교적인 성격, 선덕여왕 때 이야기, 자 요런 것들이 기출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심상은 특별하게 안 해도 됩니다. 의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하죠, 그죠? 의상하면 항상 이제 원효 대사와 항상 비교를 좀 하면서 뒤에 원효 대사하고 의상 대사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의상하면 항상 기출에 나왔던 게 뭐냐면 화엄종, 화엄종, 그죠? 그다음 화엄 일승 법계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 뭐 창건했죠? 부석사 창건.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님 단독 문제는 여러분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동안 이제 어떤 문제들이 좀 나왔냐면 아주 옛날에는 그 뭐 원효하고 의상해가지고 개인적인 부분 나왔고 최근에 올해는 한번 나왔습니다. 의상 같은 경우에 화엄 일승 법계도 찾는 문제가 나왔는데 통상 작년까지만 보더라도 어떻게 나왔냐면 어느 종파 스님 저서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종파 스님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가지고 스님들 짝지었습니다. 다음 중 바르게 짝지은 것 틀리게 짝지은 것 이거 찾는 문제가 동안 조금씩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튼 뭐 출제 경향도 경향이거니와 여러분들이 뭘 반드시 아셔야 된다. 의상하면 화엄종 또 부석사 창건했죠, 그죠? 화엄 일승 법계도. 그냥 하나 정도만 여러분 더하면 이제 저 의상 대사하면 여러분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알죠, 그죠? 그래서 의상 대사가 뭘 강조했습니까? 관세음 강조를 많이 했죠, 관세음보살.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의상 같은 경우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한국 문화의 일본 전파. 자, 요거 제가 나름 우리가 또 자긍심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 시험에 조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구석기는 패스하겠습니다. 구석기는 패스하고 신석기, 조몬입니다. 조몬. 근데 조몬 토기도 여러분 한번 그 인터넷이라든지 토기를 보시면 정말 잘 만들었어. 그 굉장히 디테일하게 있죠. 어떤 조각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신석기 때 그 시절이 아닌 것 같은 최근에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주 예쁜 작품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나름 또 우리나라 사람들 못지않게 손재주도 좀 있었나 봐요. 다음 청동기 야요의 문화. 요거는 한번 그 국가직 구급에 흑요석 가지고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흑요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로 일본에서 나는 거고 특히 이제 추론을 좀 할 뿐입니다. 제가 이제 울산에 강의를 가면 울산에 가면 방구동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중구에 가면 거기서 청동기 유적지가 막 발견이 되면서 뭐가 나왔냐면 흑요석하고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동기 때 뭐 어떤 경로가 되든지 일본에 우리 문화도 넘어갔고 일본 것도 넘어왔고 막 좀 미스테리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가야 하면 토기고 토기 하면 가야죠. 그래서 가야 하면 뭡니까? 스에키 토기. 야마토 정권의 스에키 토기. 요거 한번 또 기억하시고 제가 요거 중요하다 이야기했죠. 삼국시대 아스카, 통신 하쿠. 요 두 놈을 싹 바꿔낼 수 있습니다. 시험에. 예컨대 박스 안에 보니까 뭐 삼국시대 문화의 특징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다음 중 맞는 것을 찾아라 틀린 것 찾아라 했을 때 틀린 건 바로 뭡니까? 일본의 하쿠오 문화에 영향을 끼쳤다. 오답 되겠죠. 얼마든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관심 있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백제 아직기 왕인 말씀드렸죠. 그죠? 고구려 해자, 담징, 강서고분, 사신도. 자 이것들도 나중에 이제 여러분 교재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고구려 벽화가 그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벽화의 수산리 고분벽화라고 있습니다. 교재 찾아보시면 문 앞에는 있습니다. 그림도 하나 있을 테고 모든 교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수산리 고분벽화가 일본 다카마스 고분벽화에 많은 영향을 줬다.
그 영향 줬다는 게 딴 게 아니고 누가 가서 뭐 그려줬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그림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어떤 게 앞섰다? 고구려께 앞섰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학자들은 어떻게 추론합니까? 어떤 경로가 되든지 스님이 가서 그죠? 이런 영향을 많이 줬다. 그래서 영향 받았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라하면 조선술입니다. 원래 뭐 방송 중에 이런 말씀한 쪽발이들이 그 배를 만들고 소위 말해서 이 연근에만 돌아다니지 멀리 배 타고 안 갑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백제도 마찬가지였고 낙랑이라든지 외에 수출하면서 특히 변한 시대부터 그죠? 이 배를 만들고 굉장히 그 해운술이라고 해야 됩니까? 항해술 같은 게 우리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반도 국가들의 특징이거든요. 물론 섬나라도 선박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발달이 됐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섬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 조선술이라는 이 배 만드는 기술이잖아요. 그죠? 이거 별로 발달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라 같은 경우에 배 만드는 기술이 훨씬 높았고요. 이제 전달해 줬죠. 축제술, 저수지 만드는 것들입니다. 연못 같은 거 있죠. 연못 하면 신라가 짱이죠. 뭐 합니까? 여러분 경주 가시면 그 안압지 있죠. 지금 이름이 이제 또 바뀌었는데 동궁과월지 있죠. 동궁과월지. 그거 한번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어메이징하죠. 연못을 구덩이 파고 물만 넣으면 연못 됩니까? 물 썩는데. 배수도 잘 돼야 되고 물이 유입도 잘 돼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바닥에서 쌓아 올리는 이 뭐라 표현해야 되죠? 그 바깥 라인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이 축제술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그런 기술을 또 전달해 줬다. 이런 부분들. 통일신라 때는 하쿠만 아시면 됩니다. 영향을 끼치고. 고려 같은 경우는 양유관음상, 해허 이런 것들. 조선은 조선통신사. 이렇게 해서 이제 문화가 좀 전파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문화가 이만큼이고 일본은 문화가 이만큼에 미개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앞선 문화를 전달해 줬다. 이런 논리로 가시지 마시고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 양반들은 섬나라 쪽발이들은 섬나라 사람의 특징 굉장히 이해 타산이 빠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한다. 이 양반들. 또한 우리나라 같이 중국과 직접 맞닿아서 우리는 중국의 소위 말하는 중화 사상에 굉장히 빠져 있거든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뭐 하기가 좀 이 틀이 갇혀 있기 때문에 사대를 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반면에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여서 자기 걸로 만들고 이익이 되면 만들고 또 해가 되면 버려버리고 쪽발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섬나라 사람들의 기질입니다. 그래서 조선통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그 당시에 이제 에도 막부도 보면 꽤나 발달했어. 그때 이제 일본이 하나 못했던 게 뭡니까? 도자기거든. 도자기가 고대 과학기술 하이테크 아닙니까? 뭐 그 도자기를 만드는 데 쓰는 고령토도 없었을 뿐더러 뭐 여튼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기술자들이 넘어가서 지금 현재 일본과 우리나라 도자기 비교하면 일본이 앞서요. 훨씬 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었다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올려볼까요? 아, 이게 두는 게 여기 두는 게 낫겠다, 그죠?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운동과 나당전쟁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그 오프라인 수업에도 오늘 이 파트가 이제 수업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삼국 통일 과정은 항상 순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당연합군 결성부터 해서 676년에 신라가 삼국 통일하는 과정 요게 이제 순서 하나가 나올 수가 있고 요거를 범위를 좀 넓히면 고수전쟁, 고당전쟁 고수에 뭔가요 여러분? 그렇죠. 살수대첩. 고당은 뭡니까? 안시성 전투. 요거 하나씩 걸어가지고 뒤에 676년에 뭐 신라가 삼국 통일하는 과정까지 끝까지 해서 순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앞에 거는 빼고요. 낮에 동맹 맺고 나서 순서를 한번 보면 좀 빨리 가볼까요? 맨 먼저 황산벌 전투죠. 그죠? 그 다음 백제 멸망입니다. 660년. 사비성이 함락이 되죠.
그 다음에 백제 부흥운동. 쪽발이가 도와주러 오죠. 백강정투에서 아작나고 갑니다. 그 다음 뭐 만듭니까? 웅진도덕부 이런 게 나온다. 그 다음 계림도덕부 만들면서 뭐 고구려 망하죠. 평양성 전투에서 이제 함락이 됩니다. 668년이죠. 그 다음 뭐가 나오나요? 고구려 부흥운동 나옵니다. 고구려 부흥운동. 그 다음 뭡니까? 안동 도읍부 만들고 됩니까? 안동 도읍부를 만들고 나서 매소성 기벌포 전투를 거쳐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흥운동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내용도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어디다가 전체적인 삼국통일 순서에 요거를 끼워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가는가도 같이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백제 660년에 망하고 도침, 복신, 지수신, 흑치상지. 교재 보면 이 양반들 이제 부여왕자 풍도 있는데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은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서로 죽이고, 지수신 같은 경우는 끝까지 남아서 나름 성을 지키다가 고구려로 토끼입니다. 흑치상지는 항복을 한 다음에 당나라 가서 아주 높은 장군 벼슬까지 받고 합니다. 자, 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웅진도독부 망하고 나서 하나 만듭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668년 안승, 건모잠, 고현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요 두 사람은 나중에 이제 뭐 죽으니까 상관없고, 안승 같은 경우는 문무왕이 뒤에서 푸시를 좀 해주죠. 왜? 어차피 김유신이 아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문무왕한테. 범민아, 우리가 삼국 통일을 하려면 우리 땅에 있는 뭐 당나라 저 짱깨를 다 몰아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지금 우리 신라만의 힘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을 좀 땡겨가지고 그 사람들 살살 구슬러가지고 힘을 합쳐서 당나라 때려야 된다 라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무왕 이름이 김범민이거든요. 그래서 문무왕이 어떻게 한다? 안성을 뒤에서 푸시를 빵빵 해가지고 안성이 금마저 지금의 전북 익산입니다. 거기에 보덕국을 세워요. 그래서 문무왕이 그것도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가 뭐 간단히 있었습니다. 아무튼 고구려망하고 안동도읍하고 서린기가 책임자로 오죠. 그 다음 신라는 670년에 670 통일하면서 계림도덕부, 물론 계림도덕부는 앞에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 함께 아까 매소성 기벌포.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요 사이에 들어갈 겁니다. 요 사이에 들어갈 겁니다. 여기 보이죠, 그죠? 지금 당과 동맹, 백제 망하고 계림도덕부, 웅진도덕부, 고구려 망하고 안동도읍부, 그죠? 나당전쟁, 매소성 기벌포 싸움 한판 하고 삼국 통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파트에 특히 신라의 삼국 통일 관련된 시험 문제는 대부분이 뭐가 나온다? 순서가 나온다. 짧게, 길게. 그러면 중간중간에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는가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시고, 이거 역시 여러분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눈으로 보시지 말고 항상 어떻게 이 줄을 쭉 꺼가지고 형광펜 줄 꺼가지고 칸을 질러. 칸 질러서 요령입니다. 칸 질러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1번 낮에, 두 번째 백제 망하고, 세 번째 고구려 망하고, 끝에 뭐 삼국 통일이야. 그럼 중간중간에 넣으란 말이야. 손으로 써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문제 나오면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유형 또 나옵니까? 하고, 알죠? 제가 항상 강의하는 거 쓰고, 비워, 써, 중간에 들어가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거 눈으로 실찍이 보면 여러분 잘 안 됩니다, 공부. 그래서 몇 번이든지 하루 만에 다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조금씩 복습하실 때도 보고, 기출 문제가 유사 문제가 나오면 한 번 더 보고, 이런 반복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골품제도 나왔습니다. 골품제도. 자, 골품제도 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신라의 골품제도가 얼마나 뿌리가 깊고 얼마나 정말 보수적이고 배타적이었는가를 보면 뭘 보면 합니까? 여왕이 나와요. 여왕이. 선덕, 진덕 결국 뭐의 산물입니까? 여왕이. 우리나라가 여자의 인권이 이만큼 돼가지고 여왕을 뽑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 당시에 선거를 찾아도 아무리 찾아도 없어. 남자가. 그 결국은 선골 출신 선덕밖에 더 있습니까? 그 다음 진덕 나오잖아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골품제는 신라의 신분, 신라 사회에 굉장히 이제 물론 신라가 개방적인 사회이긴 했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신분제도의 단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육두품 이거 공부 좀 해봤잖아요, 그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어떻게 높은 관직에 올라가지는 못해. 그만큼 골품제가 뿌리가 깊단 말이죠. 그래서 육두품 학자들은 어디 갑니까? 당나라 가서 빈곤과 합격해가지고 벼슬을 해가지고 들어오고 한단 말이야. 또 가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막 머리 깎고 들어가. 그때는 스님들이 이 귀족들하고 그죠? 육두품 출신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우리가 출발을 하면 관동은 이렇게 나라마다 있죠, 그죠? 좀 내릴까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고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가볍게 한번 보시기만 하고. 자, 성골, 진골. 성골은 뭡니까? 오리지널 백다구. 진골은 개 백다구. 한쪽. 그죠? 성골, 진골. 반쪽짜리 성골. 그 다음에 6, 5, 4, 3, 2, 1. 나중에 이것들은 전부 다 평민으로 되고 이제 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험은 결국 골품 제도에서 동안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당연히 뭡니까? 그렇죠. 육두품입니다. 육두품. 좀 올려볼까요? 자, 골품은 개인의 정치적 출세, 사회생활, 가옥, 복색 다르게 규정되었다. 그래서 예전에 성골들은 롤스로이스 탔겠죠, 그죠? 그다음 진골은 뭐 벤츠 마흐바흐입니까? 뭐 그 정도 안 탔겠습니까? 음, 그다음 육두품은 그러면 뭐 외제차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죠? 성골은 롤스로이스 탔고 진골은 벤츠, BMW, 볼보 이런 거 탔고 육두품은 때려 죽여도 수입차 못 탄단 말이에요. 뭐 이런 거였겠죠. 그 다음에 집 평수도 정해져 있고, 그죠? 그래서 굉장히 골품이 이 사회 생활에도 굉장히 깊게 뿌리 내렸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색깔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자색, 비색, 청색, 황색은 필요 없습니다. 자색은 누구만 입을 수 있냐면 진골 이상만 입을 수 있습니다. 자색은 원래 아무나 입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도 우리 김수로 신화 있죠, 그죠? 하늘에서 끈다라가 택배 상자 하나 내려오잖아. 그 색깔이 자색입니다. 자색은 중국에서도 황실이 있죠. 거기서 이제 입는 겁니다. 그래서 자색이 요까지죠, 그죠? 진골입니다. 자, 비색은 아차. 만약에 육두품이 자색 옷 입고 댕기다 걸리면 싸다고 겁나게 많습니다. 반면에 그럼 진골은 비색 입고 댕길까? 뭐하러 비색을 입어? 자색 입으면 되지. 여기 하나 팁은 진골은 영원하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진골도 반역이나 사고 치면 떨어뜨립니다. 상대적입니다. 육두품은 때려 죽여도 진골에 못 올라갑니다. 근데 진골들은 사고 치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대적인 특징이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박스 안에 보니까 신라 귀족의 특징이야. 다음 중 선지에 맞는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했을 때 진골은 육두품으로 강등되는 일이 없었다. 이러면 오답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진골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청색하고 황색하고 이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호국신앙. 자, 요건 이제 또 나름 중요한 부분이죠. 자, 불국토사상 왕땅 부처땅입니다. 불국사가 그냥 불국사겠습니까? 그죠? 경주가 불국토입니다. 구석구석이 가다 보면 절 없는 데가 없고, 그죠? 절터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땅,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왕직불사상도 마찬가지고. 황룡사 구층목탑 선덕여왕 몽고 때 소실되고, 그죠? 인왕경 8관에 성대 열었습니다. 아까 그 황룡사 구층목탑 누구였죠? 그렇죠. 계율종 자장률사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백제무왕의 뭐 왕사는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문무왕 때 가문사죠. 가문사 어떻게 진 줄 아시죠? 그죠?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서 동해 용의대가 쪽발이 노략질 하러 오면 짠하고 나타나가 함 싹 쓸어주고 어떻게 가문사 옆에 가면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
홀로 용이 들어와 가지고 그 위에 가서 좀 쉬다가 밥도 좀 먹고 막걸리 한잔하고 다시 가도록 수로로 만들어 놨어. 지금은 경주역의 위치가 어디냐면 경주 간포거든요. 포항 가는 길로 가다 보면 있습니다. 탑이 저는 개인적으로 감은사지 석탑이 이게 굉장히 멋집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이라든지 혹시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이 정말 탑이 남성미가 막 끝장납니다. 낮에 가면 별로예요. 낮에 가면 별로고 해가 슬 넘어갈 때 있죠. 그때 그 간포에 이 감은사지가 감은사 석탑이 쌍둥이 탑이거든요. 두 개 보면 정말 멋집니다. 그 사진 찍고 하면 정말 이쁘게 나옵니다. 결국은 거기에 이제 감은사 이야기하면서 만파식적 요런 그 호국적인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신문왕 전제왕권 신라평화 이런 것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만파식적 같은 경우나 감은사 같은 경우도 나중에 신문왕 업적 따라랑 나올 때 같이 넣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암기를 또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속옥의 원광법사. 이건 다 아시는 거고, 그죠? 자, 한번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백고자회. 요것도 이제 뭐냐면, 진흥왕 때 팔관회와 그 다음에 연중에는 굉장히 성대하게 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막 뭐 하는 건가 따지고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호국 불교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예컨대 박스 안에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의 건의로 황룡사 9층 목탑을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스토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 중 위와 같은 목적으로 만든 거 찾아라 말하라면 뭡니까? 그렇죠. 호국불교 찾아야 돼요. 그럼 당연히 뭐 요 위에 있는 것들이 답이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팔관에는 좀 예로 둬도 됩니다. 팔관에 같은 경우는 온 동네에 있는 신들 다 모아하고 파티하는 거니까. 팔관 같은 경우는 부산에 가면 범어사라고 아주 유명한 절이 있거든요. 1000년 넘은 고찰입니다. 거기 12월 달 되면 거기서 이제 행사합니다. 볼만합니다. 거기 가면. 자, 아무튼 요런 것들이 다 호국 불교와 상관이 있다는 걸 잡고 문제 유형 어떻게 나온다고요? 만약에 나오면 박스 안에 호국 불교 하나 던져놓고 다음 중 위와 같은 성격과 찾아라 말하라 그러면 여러분 찾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화랑 군사적 단체죠. 그죠? 고구려는 경당입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화랑정신. 최치원, 난랑비문, 난랑비서문 이렇게 되죠. 잠깐 올릴게요. 세소곡의 임신석이석. 요것들은 결국 화랑과 낭도, 물론 여러분들 외우실 때 뭐 융합적인 부분도 배우셨을 테고요. 화랑 같은 경우는 최치원, 난랑비문, 풍류도라는 게 있거든요. 요것도 역시 최치원에 대해 설명할 때 한 번 더 언급을 드릴 건데 우리나라의 최치원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엔 불교와 유교와 도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뭐가 있었다? 풍류도라는 아주 의미 있는 사상이 있었다. 유불도 합친 것들. 그건 이제 난랑비 서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기록을 해두었거든요. 뒤에 가면 최치원 거 상세히 하겠습니다. 그럼 세속옥에 그렇죠? 임신서기서 임신년에 화랑들이 유교 공부 겁나 열심히 하자고 서약한 비석이 임신서기석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임신서기석이 가지고 있는 게 유교 공부하는 거 하나, 화랑도 정신 하나, 그 두 개만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급과의 갈등부터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일 후에 기능이 또 약화되는 거죠. 자, 최치원, 난랑비성, 화랑도 이야기했습니다. 요것들은 막 특별하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시험에 뭐 거의 나오진 않는 거니까 참고만 여러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내릴게요. 죄송합니다. 자꾸 그리 잘생기지 못한 얼굴을 올렸다 내렸다 여러분들 피곤한데. 자, 다음과 같은 불교 사상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문화재입니다. 이 불교 사상은 개인적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이룬다. 제가 말씀드렸죠. 불교가 대승소승. 소승불교 같은 경우는 인도의 아소카 왕이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하고 해서 여기 규모가 좀 커져서 동남아시아로 빠지고요. 대승불교는 동부아시아로 옵니다. 그럼 대승불교는 중생구제하는 쪽에 이제 의미를 많이 두고 이 대승불교가 나눠집니다. 뭐로? 교종과 선종입니다. 교종은 뭐 하는 종파입니까? 쉽게 말하면 불경 연구하는 겁니다. 선종은
불경 연구를 전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불경을 읽어야지 부처님 말씀인데 뭘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개인의 참선 선종입니다. 참고로 상식적으로 여러분 선종 누가 만드는데 중국에서 모르시죠? 아시는 분 계시나요? 달마대사입니다. 달마대사 시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종하면 나중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데 7대 조사의 조사라는 가장 높은 스님을 이야기합니다. 7대 조사의 해능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해능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뭘 이야기하셨냐면 돈오 돈수를 한번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 삘이 옵니까? 그렇죠. 진울, 돈오, 점수, 조계종 영향받은 겁니다. 요것도 나중에 어천 이야기할 때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가만히 보니 선종고 찾으면 되잖아요. 자, 성덕대왕 진종 아니죠.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이겁니다. 선사 나오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교종은 뭐, 법사, 선종은 뭐, 선사. 쉽잖아, 이렇게 되면. 병천사지 십중석탑은 언제 나오죠? 고려 말 원간섭기 때 원나라 영향을 받은 거. 그러면 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바로 뭐로 연결하면 됩니까? 대리석으로 만들었고 원각사지 석탑 영향받았다. 요 탑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자, 이것도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죠. 그래서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이거 뒤에 가서 이제 신라하대 거 문화 설명하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할 텐데 신라하대 때는 탑 2개만 외우면 끝납니다. 승탑도 탑이니까 일종의.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하나. 두 번째 진전사지 3층 석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2개가 신라하대 때 나타났던 대표적인 탑이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라하대 그죠? 호족들 성장, 육두품 불만 그죠? 그 다음 뭐 선종유행 요게 싹 만들어져 가지고 후삼국 시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신라하대 때는 중앙에서는 왕위정 탈전이 벌어져서 엉망진창이고 지방은 호종이 성장하면서 선종이 널리 유행을 한다. 오교 구산 이런 것도 여러분 교재를 찾으면 있습니다. 굳이 뭐 오교 구산에 9개 외우실 필요는 없고 아무튼 신라하대 때 선종이 유행했다는 거 아시고 2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하나. 두 번째 여기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진전사지 3층 석탑. 그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신라 대당활동 뭐 잘 아시는 거죠. 신라방 동네입니다. 그죠? 신라소 동사무소, 신라관 여관, 신라원 절. 장보고 하면 뭡니까? 법화원. 장보고 이야기도 한번 할 거거든요. 옛인이라는 사람이 장보고한테 겁나게 은혜를 입고 가가지고 감사 편지 막 보내고 합니다. 대사님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장보고가 스님입니까? 대사계.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까 우리 육두품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골품제 이야기를 할 때 오른쪽 끝에 하급 관리들, 즉 육두품 밑에 하급 관리들, 싸움 졸라 잘하는 이런 사람들, 머리에 든 거 없고 출신 성분 낮고 그 사람들한테 관직이 대사라는 관직이 있습니다. 그럼 장보고가 뭐 스님 대사가 아니고 뭐죠? 관직이 가지고 청해진 대사 장보고. 뭐 이런 것도 낚는 문제로 한 번씩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대사께서 옌닌이라는 사람이 대사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무사히 일본에 와서 감사하다 쪽발이가 막 점점점 해놨어. 그럼 그 대사를 찾는다고 공부 안 해놓으면 머리 아프단 말이야. 뭔지 모르겠죠, 그죠? 요것도 최치원 그 장보고 이야기할 때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통일신라 최대 무역항 울산항, 병란도는 고려입니다. 울산항이 아마 울산 온산공단 쪽 그쪽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흔적이 많이 없어요. 울산항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제 그 신라의 무역항이 그 당항성이었거든. 한강유역에. 근데 이제 수도가 경주다 보니까 이 물품 수급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 다음 신라 하대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귀족들 사치가 또 어마어마하잖아. 경주 국립박물관 가면 막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금이죠. 심지어는 뭐까지 합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개 목줄을 금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신발도 금으로 만들어 신고 다닙니다. 그만큼 사치가 어마어마했다고.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말고, 그죠? 그 당시 통일신라 하면 당나라잖아요. 그죠? 당나라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도시가 크고 사람이 많이 살았던 데가 당나라의 뭐 장안입니다. 어떤 분은 뭐 로마에 사건, 로마는 몇 명 돼도 안 해. 사람이 10만 명 안 넘습니다. 수도에. 당나라는 어마어마하잖아. 두 번째가 어딘 줄 압니까? 경주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통일신라 때 경주에서 한참 사람이 많이 살았을 때는 16만 호까지 살았어. 그럼 한 집에 5개씩 놓으면 몇 개입니까? 머릿수가 16만 곱하기 5하면 인구 100만이야. 그죠? 그럼 경주하고 영천하고 뭐 안강하고 이런 데막 바글바글 하겠죠? 그죠? 울산 언저리하고. 그러니까 울산항으로 배가 도착해가지고, 그죠? 그때 굉장히 이 귀한 향료라든지 로만 글라스 같은 거, 유리 제품들 값비싼 금으로 교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그 당시에 뭐 화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 금 가지고 물물 교환했겠지. 그래서 통일신라 때 울산의 최대 무역항이라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울산이 산업화가 많이 돼가지고 도시가 조성되면서부터 이제 항만 쪽에 현대하고 미포조선하고 현대중공업 들어오면서 확 밀어버렸거든. 그다음 온산공단 같은 경우도 흔적이 남아 있었으면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의미를 둘 텐데 거기 그 석유화학공단 있잖아요. 온산 그거 만든다고 그게 전부 다 쓸어버렸다. 그러니까 유물이 국제무역항이었다는 유적이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저도 울산에 강의를 좀 많이 나가고 해보니까 그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자, 역대 왕국의 중앙 육부 관제입니다. 관제.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겠죠. 고구려 오부오부, 백제 오부오방, 신라 육부오주. 나중에 뭐로 바뀝니까? 구주 오서경이죠. 발해 오경 15부 62주. 요거 이거 발해 이번에 4월달 시험에 나왔죠. 특수행정구역 3경 백제 22담로 신라 이소경이죠. 중앙의 우두머리 뭐라 부릅니까? 대대로. 백제는 상자평, 상대 등에서 시중으로 가죠. 발해는 대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라 중앙에 대대로니까 뭐 제가 회의 우두머리. 그쵸? 이게 나중에 이름이 막리지로 바뀌잖아. 상자평은 뭡니까? 상자평. 정삼회의 우두머리. 좌평. 그 다음에 화백회의 상대등 이게 시중의 권한이 강해지는 거죠. 대내상은 뭡니까? 발해에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거 정당성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두 개를 같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장관 욕살입니다. 그 다음에 백제방령 군주 뭐 나와 있는데 이 욕살과 철회근지가 한번 시험에 나왔어. 국가직 9급에 요 두 개 고구려 특징에 대해서 맞는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해가지고 요 두 개를 바꿔냈거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지방장이 욕살이고 지방차관이 철회근지면 이 양반이 어떻게 성이 훨씬 더 클 거 아닙니까? 지위도 높고 요 두 개를 싹 바꿔서 한번 냈단 말이에요 시험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앞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지방 차관은 뭐 거의 안 나온다고 보고 그래도 한번 9급에 한 번쯤 나왔으니까 뭐 이 부분만 이거 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안 되지. 여태 나온 것도 없고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정문서 시험에 참 많이 나왔죠. 최근에 조금 주춤한 이제 형태인데 민정문서 하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삼국시대 같은 경우는 경제 파트 어떻게 나온다 그랬죠? 첫 번째 토지제도입니다. 수조권 그죠? 그 다음에 경제생활이라든지 이제 조세제도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삼국시대 같은 경우는 수조권 스토리를 많이 안 합니다. 물론 시급을 받고 있는 기록들은 많이 있는데 본격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통신, 발해, 남북국 시대까지 갔을 때는 통일신라에서 좀 나옵니다. 첫 번째 많이 나왔던 게 민정문서죠. 자, 제가 읽어볼게요.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신라 장정문서라고도 하고요. 자, 몇 개촌을 관하는 촌주가 있었다. 각 촌마다 있었다라는 건 아닙니다. 엑셀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3번 뛰어넘겠습니다. 안 나옵니다.
중앙에서 파괴된 관리가 아닙니다. 잘 보시고요. 3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3년마다 기록을 합니다. 서원경이죠. 서원경. 그러면 좀 빠르게 또 여러분들 오소경 가야 되겠죠. 북원경 원주, 중원경 충주, 서원경 청주. 제가 지금 위치를 이야기하는 원주 요렇게 합니다.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그다음 금관경. 그죠? 금관경 갑자기 왜 가야를 걷다가 오소경에 넣었을까? 라고 질문을 저한테 하신다면 아주 쉬운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춘추 마누라가 누굽니까? 김유신 동생이죠. 그죠? 문무왕 김범민 엄마가 누굽니까? 김유신 동생이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신문왕은 할매가 누군데? 그죠? 어디 출신입니까? 그렇지, 금관가의 출신이야. 그러니까 뭐 제 생각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한 이유가 있었겠죠. 금관경 같은 경우도 고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갔네.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꾸 나는 이 전작이기 때문에 맨날 이래요. 죄송합니다. 여자 하하오가 대부분이고, 자, 시험에 요게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파란색으로 잡아놨습니다. 인구, 성별, 연령에 따라서 몇 6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호구에 따라서 몇 등급 9입니다. 성별과 연령의 6이고 호구가 뭡니까? 집이죠. 집의 그 숫자에 따라 9입니다. 그럼 눈치 빠르신 분들은 요거 시험에 어떻게 나오실지 감 잡히죠? 어떻게 나옵니까? 조금 찌질하게 나옵니다. 요 숫자하고 싹 바꿔냅니다. 나왔습니다. 기출에.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올릴게요. 그 다음에 뭐 연수유답 이런 것 부분들은 여러분 좀 그냥 기억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이쪽 부분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원주 남원경하고 쭉 제가 한번 표현을 해놨죠. 그죠? 동원경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골품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구서당, 구서당의 융합이 무슨 말입니까? 신문왕 때 구서당 시정 만들죠. 중앙군입니다. 구서당. 그죠? 뭐까지? 신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 말갈, 그죠? 이 사람들까지도 중앙군에 편제시켰다. 이꼴 뭐 민족 융합적인 성격이다. 그 신라가 골품제만 굉장히 배타적인 성격이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신라의 원동력,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다? 다문화 국가였고 개방적인 성격이었고, 그죠?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오소경 통일 신라 때 지방 견제 목적이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역시 무슨 문제가 나왔습니까? 옳은 것. 자, 문제 제가 항상 이거 체크해라고 말씀드렸죠. 서원경입니다. 전답 나왔습니다. 가축도 나오고 과일나무 숫자도 기록했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민정 문서입니다. 요 문제도 아주 평이하게 보편적으로 나왔는데, 건원연호 이 버풍한 때 아닙니까? 전식과 고려죠. 어이없다. 호는 인정의 다소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누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호가 9였고 연령하고 그죠? 남녀에 따라서 아까 6이라고 말씀드렸죠. 현존한 세계 최고의 이 무정광 대다란이 경이니까 이거 뭐 문사하고 상관없죠. 뭐 이런 문제 이상하게 내놨어. 이거를 여러분 디테일하게 조금 어렵게 정말 만점 방지용으로 낸다면 앞에 잠깐 볼게요.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내용들 하나씩 바꾸면 된단 말이야. 예컨대 다음 중 맞는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했는데 틀린 거 찾아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합시다. 1번 3년마다 어떻게 기록을 하였다. 맞죠? 2번 서원경 부근의 사계촌에서 발견되었다. 그죠? 맞죠? 3번 뭐 여자 같은 경우 하하호가 대부분이다. 4번 성별 연령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누었다. 답 몇 번인데? 4번 틀린 거. 정말 문제 내려면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여러분 체감도가 확 올라간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방금 제가 문제를 이렇게 하나 보여드렸는데 민정문서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떤 문제가 나온다?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하나, 둘, 셋, 네 개를 걸고 이건 너무 뜬금없는 문제고 그죠? 네 개를 내어가지고 어떻게? 그렇죠. 민정문서가 틀린 거 찾는 문제. 그게 원래 F의 문제입니다. 이건 좀 뜬금없습니다. 문제가. 대비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되고. 자, 오늘은 그렇게 막 길게 하지는 않고 오늘 제가 지금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와서 좀 많이 지치기도 했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기운 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까지 강의를 했고요. 앞으로 계속 올릴 겁니다, 여러분. 계속 올리고 특히 이제 울산 진공무원학원에서 제 수업을 받는 우리 수강생들은 주무실 때도 마찬가지고 핸드폰에 제가 잘해서 자꾸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도 이제 주무실 때도 마찬가지고 조금 여유가 계실 때 제 강의를 먼저 한번 보고 온라인 수업도 듣고 오프라인도 한번 듣고 그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효과가 배가 될 겁니다. 또 이제 저희 학원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듣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제가 이 파일들 다 올려두니까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죠. 지식 전달보다 저는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변형되어서 나오고 기출이 이랬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거다. 주제가 있고 또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변해서 나올 거다. 저는 그거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다. 공무원 한국사 강사나 교수 정도가 되면 이거 가르쳐 줘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제가 이제 채널에 올렸던 유튜브에 올렸던 내용들이 기본적인 부분보다 조금 공부를 해야지 이해가 되는 강좌들 많이 올려뒀거든요. 제가 조금 더 부지런을 떨어서 기본 강의도 욕심은 많습니다. 기본 강의도 지금 빨리 좀 올려야 되겠고 한능검법도 좀 올려야 되겠고 사료는 지금 이제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는 말이 너무 앞서면 안 되는데 100개 더 만들 겁니다. 제가 하루에 정말 좀 부지런 떨어서 하루에 한 개는 반드시 작업을 해서 올릴 각오를 제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비록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한 20년 정도의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다 쉽게 이 쉽게라는 말은 수월하게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유형이나 파악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팁을 드린다라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오늘도 지금 시간이 2시간 넘었습니다. 오늘은 밖에 저희 집이 좀 꽤 높아가지고 오늘은 앰뷸런스하고 사이렌 소리 별로 안 들려요. 나름 조용한 밤입니다. 주무시기 전에 혹시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얼굴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시리게 또 생각도 좀 하시면서 가슴에 좀 넣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또 활기찬 하루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울산 진공무원학원 한국사 교수 박승기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